술 먹고 운전하다가 할머니를 치였어요. 네. 근데 80만 원인가 아무튼 뭐 200달러인가 이렇게 합의금을 주고 할머니가 죽었는데도 그냥 무난하게 벗어났어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안녕하세요. 부시탈 TV의 정한을. 김강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네. 북한에서는 합법인 탑3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좀 뒤로 깔끔하게 묶어 나왔는데 이만갑에 출연해서 네.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묶어 나왔어요. 네. 네, 선글라스도 끼고. 이쁘네요. 이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할 텐데 네.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네. 북한에서는 합법이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한국에서는 그걸 행했을 때 뭔가 처벌을 받거나 통제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3를 선정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술, 담배 구입입니다. 술, 담배를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네. 한국에서는 이게 청소년들이 술, 담배가 구매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매가 가능한 거죠? 거의 뭐 합법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술, 담배 뭐 이런 걸 형들이 시키면 다 심부름 갔었고 어릴 때 한 3학년 때부터 술을 사다 마셨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신분증 내놓으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예 검사 자체를 안 하고 돈만 주면 무조건 사왔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검사를 안 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네.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에 무조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네. 게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딱 왔을 때 네.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저는 그래도 20살 때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신분증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랑 같이 나왔던 친구들 중에 이게 신분증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어려가지고 네.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한테 담배를 좀 사달라고. 셔틀 시키려고요? 셔틀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어린 놈의 새끼들이 어디 담배를 갖다 피우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다고요? 안 사줬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이런 어린 놈의 새끼들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는 안 했지.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면서 안 사줬지. 사줬을 것 같은데 딱. 그리고 사실 뭐 집에서는 마셨죠. 집에서는 사서 마시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술집에 갔는데 네. 신분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맞네. 그래가지고 저는 신분증을 딱 내놓으니까 뭐 패스했는데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신분증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분증 검사를 하긴 했었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뭔 또 드립 치려고 그래가지고 신분증 검사를 했고 네. 지금도 하는데 뭐 지금도 합니다. 네. 예. 신분증을 검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없으니까 네. 북한처럼 생각하고 그냥 좀 마십시다. 그래서 네. 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줌마가 네. 엄청 막 팔짝 뛰면서 네. 아니 뭔 이런 애들이 있냐고 나가라고. 네. 그래서 싹 다 쫓겨났죠.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 중학교 한 5, 6학년 네. 그쯤 되면 가가지고 학생인데도 네. 가서 뭐 술이랑 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줘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것도 뭐 과자나 이런 걸 딱 주면은 거기에 앉아서 대놓고 술을 마십니다. 술, 담배 사고,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보면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불법이다 이걸 통제하고 처벌하고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게 될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뇌물인데 뇌물이요? 북한에서는 안전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안전원. 우리 한국에서는 경찰이라고 하는데 네. 그 외에도 경무, 뭐 헌병이라고 하는 그런 군인들한테도 뇌물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충격적인 것은 교육자들인 선생님들한테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네. 어릴 적에 사각머리라고 해가지고 네. 북한에서 단속머리가 있어요. 유행하는 머리.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그런 머리라고 해가지고 네. 학교에 책임지도원이 단속을 해요. 제가 뭐 소년단원이면 소년단 지도원이 네. 단속하고, 그때는 제가 한 중학교 한 4학년, 5학년 그때쯤이었는데 네. 책임지도원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뭐라 했어요. 당장 오후 3시 반까지 네. 책임지도원실에 튀어오라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다른 애들은 사각머리를 해도 네. 다 내버려 두는데 네.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하면서 왜 미운 털이 백인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갔지. 근데 내가 고양이 담배 한 갑을 사갔어. 야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왔습니다 했더니 너 이제부터 비판서 한 30장 쓸 준비해라 이러고 네. 머리는 동그랗게 다시 잘 나오도록 딱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 했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한 갑을 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딱 보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냥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자기 서랍을 이렇게 싹 여는 거야. 여기에 그냥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속으로 뭐야 하고 거기에 딱 넣으니까 쓱 닫더니 네. 그래 가봐라 딱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웠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뭐야 비판서 안 써도 되나? 그냥 가도 되나? 머리 네. 다시 안 고치고 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갔다가 다시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약발이 떨어졌는지 네. 또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 그래서 그렇게 뇌물을 주고 상황머리를 유지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불법을 저질렀어도 또 다른 불법으로 합법화시키는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강효 씨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네. 운전하면서 네, 경찰들이 경찰들한테 많이 걸리게 되면 맞아요. 그래서 담배를 갖고 다녔다고 했지? 담배를 안 피우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갖고 다녔어요, 차에다. 뇌물을 주려고. 네. 그래서 걸려본 적 있어요? 걸려본 적은 있는데 음주단에서 네, 그런 거 이렇게 검열을 하더라고요. 네네. 불라고 하고 줄 새가 없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건 또 뇌물 수수죄로 해가지고 술도 안 마셨는데 네. 그렇게 그냥 가게 해주세요. 네. 한 대 피세요. 이렇게 하고 줬다고 하면은 그건 뇌물 수수죄, 뭐 음. 공무집행 방해죄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그때 담배를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럼요. 한 대 피우시라요? 저 좀 빨리 갑시다요. 이랬으면 진짜 큰일 안 났네. 되지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게 좀 네. 한국과 북한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탑 3, 세 번째가 과연 뭘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죠. 음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북한에서는 음주 운전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운전사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뭐 추석이라던가 네. 아니면 가장 흔하게는 결혼식 날, 결혼식 네. 결혼식 때 운전기사들이 신랑 신부를 태우고 신랑 집에 갔다가 신부 집에 이동을 네. 하는데 잔치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그럼요. 점심시간을 그 집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기도 먹고 네. 맛있는 음식들을 안주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맞아요. 그 외에도 정말 흔하게, 만약에 강유가 운전기사인데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뭐 이사를 해야 된다, 네. 뭐 짐을 날라야 된다, 그래서 강유를 오늘 하루 빌렸어.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 짐을 이렇게 나르고 하루 수고했다고 일당을 주고 또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이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술을 이렇게 딱 주는데 차를 타고 와가지고 어디에 주차해 놓고 있다가 거기서 술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차를 몰고 기가합니다. 맞아요. 비틀비틀하면서 네, 가요. 이게 너무 흔한 일상이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음주단속하는 이런 게 굉장히 신기했었고, 네. 그리고 신기했었어요? 저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예 그런 걸 몰랐었는데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술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걸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했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기도 했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신기했어요. 솔직히 신기하죠. 대한민국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 치면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잖아요. 그럼요. 뭐 법까지 나오잖아요. 무슨 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평양에서 그 외곽 쪽에서 이렇게 술 먹고 운전하다가 할머니를 치웠어요. 네. 근데 80만 원인가 아무튼 뭐 200달러인가 이렇게 합의금을 주고 할머니가 죽었는데도 그냥 무난하게 벗어났어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처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운전도 그대로 하고. 그럴 만큼 북한에서는 정말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어릴 적에 네. 제 친구의 아버지가 운전기사였는데 네. 친구 아버지도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네. 학교 앞에서, 북한에는 그 뭐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쌩쌩 달리고 있다가 그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뒷바퀴에 치여가지고 즉사했어요. 그 학교 앞이 또 병원이랑 가까워가지고 걔네 아버지가 진짜 피철철 흘리는 애를 들고 뛰어가는데 이미 숨졌고, 좀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벌을 막 따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렇게 해야 되냐 했는데 북한에서는 앞바퀴에 치우면 운전기사 책임이라고 따지고 뒤에 치우면 뛰어든 사람의 책임으로 따져요. 그래서 운전기사의 책임이 별로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 아버지는 한 3개월 정도 단련대라는 곳에 가서 노동을 좀 하다가 와가지고 운전기사에 복직하라고 했는데 걔네 아버지가 다시는 운전 안 한다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대를 못 잡겠다고 하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 일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뭐 북한에서는 합법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탑3로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에피소드를 얘기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